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불균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매트릭을 개발한 논문으로 Delving into Deep Imbalanced Regress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ICML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네, 목차는 백그라운드부터 컨클루전까지 순서대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불균형 데이터란 데이터의 비율이 균일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데이터를 뜻합니다. 아래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왼쪽 파란색 점은 이 정상 관측치 분포에 있는 정상 관측치를 뜻하고 오른쪽 빨간색 점은 이상 관측치 분포에 있는 이상 관측치입니다. 여기서 회색 점은 실제 이상 관측치 분포이지만 아직 관측하지 않은 데이터 셋을 의미합니다. 이 해당 데이터, 즉 관측치로만 세팅된 데이터를 분류하게 되면은 실제 분류 경계선이 다음 그림과 같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 분류 경계선 왼쪽에 있는 이 실제는 이상치지만 지금 관측하지 않은 이 데이터 셋에서 오분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균형 데이터는 이상치에 편향된 분류 경계선이 학습돼서 모델의 성능에 대한 왜곡을 가져옵니다. 아래 컴퓨전 매트리스를 보시면은 정상을 정상으로 분류한 결과 80, 이상을 이상으로 분류한 결과 10. 그래서 어큐러시를 따지면은 전체 분류 결과에서 정상을 정상, 이상을 이상으로 분류 결과된 결과를 어큐러시로 나타내면 0.9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상치 클래스에는 전체 20개 중에 10개만 맞춘 결과이므로 이상치를 탐색했을 때는 50%의 정확률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부족한 클래스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는 굉장히 함수의 어큐러시가 굉장히 낮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불균형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데이터 레벨 방법과 알고리즘 레벨 방법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벨에서는 이상치 데이터에서 정상 데이터 개수에 맞춰 이상치를 더 많이 샘플링하는 방법인 랜덤 오버 샘플링 방법과 반대로 정상 데이터 분포에서 이상치 데이터 개수만큼 적게 샘플링하는 방법인 랜덤 언더 샘플링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이 이상치 데이터를 증강시키는 원래는 이상치 데이터가 아니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 비슷한 데이터를 실제로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신테틱 샘플링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알고리즘 레벨에서는 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불균형 데이터셋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는 방향으로 목적 함수를 설정해서 학습을 하는 코스트 센시티브 러닝 방법과 원래는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이 분류기만 이상치 데이터에 재학습을 해서 한 번 더 학습을 하게 하는 투 브릿지 트레이닝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나눠서 현재까지 불균형 데이터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자는 이 불균형 데이터에서 학습하기 위한 기존 이렇게 연구되고 있는 방법들이 모두 범주형 데이터, 이 범주형 인덱스가 있는 대상에 중점이 돼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에는 영속형인 경우가 많으며 이를 예측 태스크에 활용을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연령 분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데 이 연령층에 대한 데이터 분포가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또한 이 환자 활력 징후 같은 데이터를 보시면은 정상 범주인 징후 데이터는 정상인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 정상 범주인 데이터가 많지만 굉장히 이상치에 대한 데이터, 즉 아픈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예측을 할 때 이런 연속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균형인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을 한 논문입니다.
이러한 불균형 연속형 데이터의 특징을 보면은 연속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클래스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샘플링 방법과 리웨이팅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 데이터 분포가 불균형일 때 특정 타겟 값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미싱 데이터 문제가 따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미싱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따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타겟값끼리의 연속성 및 유사성에 따라 불균형 정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T1과 T2는 같은 수의 샘플을 가졌지만 각각 주변에 있는 데이터 분포가 다릅니다. T1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분포가 데이터의 수가 많고 T2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수가 적습니다. 따라서 이 주변 값의 분포에 따라 다른 수준의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연속형 데이터의 특징인 인접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활용해서 이러한 불균형 정도를 해소하고자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벨 디스트리뷰션 스무딩 방법과 두 번째로는 퓨처 디스트리뷰션 스무딩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커널 데니시티 이스티메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불균형 정도를 부드럽게 스무딩하는 방법으로 각 라벨 분포와 피처 분포를 추정을 한 방법입니다. 먼저 LDS 방법에서는 데이터 분포에서 인접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활용을 했습니다. 레이블이 100가지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C-100 데이터와 레이블이 0세부터 99세까지 있는 IMDb 위키 데이터에서 각각 똑같은 분포로 데이터를 샘플링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데이터 분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포를 가지고 그대로 학습을 했을 때는 이 불균형의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먼저 범주형 데이터인 C-100 같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는 부분은 굉장히 테스트 에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연속형인 데이터인 IMDb 데이터를 보면은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도 굉장히 스무스한 이 테스트 에러를 보입니다. 이걸 해석하자면은 이 불균형이 심한 범주형 데이터에서는 테스트 에러가 이 불균형의 정도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연속형인 데이터에서는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대한 데이터의 영향을 받아 그 주변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즉 스무스하게 데이터 분포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여 더욱 실제 데이터스럽게 데이터를 추정하기 위해서 커널 덴시티 이스티메이션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커널 펑션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자면은 커널 펑션이란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이며 적국값이 1인 넌 네거티브한 함수입니다. 예를 들면 모두 잘 알고 있는 가우시안 분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우시안 분포를 모든 데이터마다 하나씩 커널 함수를 생성을 합니다. 이 커널 함수를 생성을 한 모든 데이터를 더하고 이 전체 데이터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각각의 함수들이 합쳐지는 이 오버랩된 구간이 생기는데 이 오버랩되는 구간 때문에 데이터 분포가 더욱더 부드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커널 함수를 활용하여 주변 데이터의 연속성을 반영한 커널 스무스된 데이터 분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된 데이터 분포는 이 테스트 에러율과 상관계수가 0.83 정도로 예측 태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불균형 정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영된 데이터의 분포를 이 불균형 데이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학습을 하면은 처음에 기존에 연결되어 오고 있는 리웨이팅 방법을 이 연속형 데이터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FD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FDS는 타겟 스페이스에서의 연속성은 잘 학습된 모델의 피처 스페이스에서도 반영된다는 가정하에 시작됩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예시처럼 IMDb 데이터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서의 B는 이 타겟 공간을 B개로 나누는 동일한 간격입니다. 이 데이터를 예시로 들면은 연령을 1세 단위로 나눠서
각 나이별로 몇 개의 샘플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분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를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인베딩 벡터로 변환하게 되면은 이 피처 스페이스 Z가 형성이 됩니다. 이 Z의 값을 요약하기 위해서 기초 통계량으로 나타내면 모든 B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 다음과 같이 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B는 30살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두고 각 B에 대한 평균과 분산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한 그래프입니다. 기존의 IMDb 데이터셋의 분포를 반영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많은 부분은 매니샷 영역, 데이터가 중간 정도인 부분은 미디움샷 영역, 데이터가 적은 부분을 퓨샷 영역으로 색을 구분지어 그래프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30살 주변에 있는 데이터는 30살과 비슷하게 유사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지금 0세부터 5세까지에 있는 데이터가 30살과 비슷하게 유사도를 보입니다. 이 뜻은 이 데이터의 불균형 정도가 이 피처 스페이스까지 확장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학습할 때 LDS와 같이 커널 스무딩을 하기 위해서 이 피처 스페이스 Z에서 나온 피처 매트리스를 컬러버레이션 레이어를 추가하여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커널 덴시티 이스티메이션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주변과 유사한 빈의 평균과 공분산을 가질 수가 있고 이것은 에포크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되며 반복적으로 교정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의 불균형 정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FDS 방법을 통해 나타난 실험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는 0세 데이터를 기준으로 평균과 분산의 코사인 유사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FDS를 적용하기 전에는 0세 데이터가 거의 30세 이상부터 있는 유사도와 비슷한 유사도를 보이지만 FDS를 통해 불균형이 해소가 되면은 0세는 0세 주변, 그리고 30세는 30대 주변, 그러니까 주변의 데이터를 잘 반영하는 데이터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저자는 저자가 주장한 LDS와 FDS 방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5가지 효과적인 임밸런스 벤치마크 셋을 활용을 했습니다. 크게 3가지 분류로 컴퓨터 비전,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 헬스케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 세팅으로는 기존 임밸런스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적용한 소타 방법론을 베이스라인으로 활용을 하고 각 3가지 데이터 범위에 대해서 이 베이스라인과 LDS 방법을 적용한 방법, FDS를 방법을 적용했을 때 이 LDS와 FDS를 둘 다 적용했을 때를 각각 비교해서 측정 지표 4가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IMDb 데이터에서는 전체 데이터나 데이터가 많은 범위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데이터가 적은 부분에서는 이러한 소타 모델들의 LDS와 FDS 방법을 결합한 방법들이 굉장히 성능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데이터셋도 마찬가지로 전체나 많은 데이터 범위에서는 별다른 차이는 없었지만 데이터 범위가 엄청 적어진 이 불균형 정도가 큰 데이터셋에서는 LDS와 FDS를 결합한 방법이 기존에 있는 소타 방법에 추가해서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훨씬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은 기존의 명목형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불균형의 연속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를 했으며 이 커널 스무딩 방법을 활용하여 LDS와 FDS의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제안한 방법을 평가했을 때 기존 소타 방법에 추가해서 사용을 하면은 우수한 성능을 나타난 것을 보여줬습니다. 해당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 GitHub에 잘 정리되어 있고 코드로 구현하기 쉬우니 불균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한번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